스페인 국가에는 가사가 없습니다. 가사를 스페인어로 만들면 언어가 다른 카탈루냐와 바스크 사람들이 반발하고, 그렇다고 4개의 언어를 모두 섞으면 노래가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차라리 침묵하자는 결론이 난 것이죠. 이 중 스페인어는 전 세계 2위 언어이지만 정작 본토인 스페인에서는 인구의 약 40%가 2개의 언어를 쓰는 이중 언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벨기에와 스위스도 언어가 여러 개지만 스페인은 오로지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태어나고 자란 언어만 4개라는 게 특이점이죠. 유럽을 호령했던 강력한 통일국가였음에도 말이죠. 오늘은 이 작은 이베리아 반도 안에 포르투갈까지 합하여 어떻게 5개나 되는 서로 다른 목소리가 공존하는지 알기 위해 시계를 수만 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스페인 북부와 프랑스 남부에 걸친 피레네 산맥, 이 깊은 산속 동굴에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미술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15,000년 전 알타미라와 라스코의 동굴벽화. 놀랍게도 학자들은 바로 그 동굴 화가들의 직계 후손이 멸종하지 않고 여전히 그 산맥 아래 살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바스크인들이죠. 이들은 수천 년간 험준한 산맥에 고립되어 외부와 섞이지 않은 덕분에 자신들의 핏줄과 문화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까마득한 옛날 들소를 사냥하며 외쳤던 그들의 말을 지금까지 지켜왔죠. 그것이 바로 유럽의 그 어떤 언어와도 닮지 않은 독특한 언어, 바스크어입니다. 현존하는 유럽 최고의 언어이자 살아있는 화석 그 자체인 셈이죠. 하지만 이 넓은 반도에 바스크인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기원전 1000년 무렵 따뜻한 동쪽 지중해 해안가에는 또 다른 토착 세력, 이베리아족이 살고 있었죠. 이들의 기원 또한 불분명하지만 이들 역시 비유럽계 언어를 썼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바스크어와는 완전히 달랐죠. 그들은 그리스, 페네키아 상인들과 엮이며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자신들만의 정교한 문자와 엘체의 부인과 같은 세련된 조각상을 남겼지만 훗날 로마에 정복되면서 이들의 독자적인 언어는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다가 기원전 900년 무렵부터 중부 유럽에서 켈트족이 철기자원을 따라 이베리아 서쪽으로 이주해오죠. 이들은 거친 전사로 스페인 북서쪽 갈리시아와 포르투갈 북부에 원형 돌 요새의 유적을 남겼는데요. 재밌는 건 이들은 가이타라는 악기를 연주했는데 생김새와 소리가 스코틀랜드의 백파이프와 거의 똑같습니다. 같은 켈트 문화를 공유했기 때문이죠. 이들은 악기뿐만 아니라 거성 문화나 전사기질 같은 풍습도 비슷했는데 언어에서도 특유의 비음을 강하게 남겼습니다. 즉 로마가 오기 전부터 이베리아 반도에는 3가지의 완전히 다른 언어의 토양이 다져져 있던 것입니다. 한편 기원전 218년 로마가 이베리아 반도를 정복하기 시작하면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당연히 문화적 영향도 컸지만 언어적으로는 반도 전체적으로 라틴어화 되기 시작하죠. 그런데 물감 배합 비율에 따라 전혀 다른 색깔이 나오듯이 지역마다 라틴어가 스며든 깊이와 그 아래 깔린 토양의 성질에 따라 언어도 달라지게 됩니다. 먼저 서북쪽의 켈트족은 로마에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특히 켈트족 특유의 게릴라 전술 때문에 로마의 정복은 200년씩이나 지체되었죠. 정복 후에도 로마의 행정력은 대도시 위주였고 농촌 깊숙한 곳의 켈트인들은 자신들의 발음 습관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라틴어를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켈트 특유의 웅얼거리는 듯한 억양과 비음이 섞이게 됩니다. 오늘날 포르투갈어 혹은 브라질 보사노바에 들리는 매력적인 콧소리는 바로 이 끈질긴 켈트 기층의 흔적입니다. 한편 북부의 바스크 지역에서는 아주 미스터리한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군단이 이베리아 반도 전체를 휩쓸었는데 딱 이 바스크 지역만 정복되지 않고 살아남은 것이죠. 어떻게 그 강력한 로마를 막아냈을까요? 피레네 산맥은 로마의 중장보병이 도저히 힘을 쓸 수 없는 험준한 곳이었고 또한 정복해봤자 거들 세금도 자원도 없는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바스크인들과 일종의 타협을 합니다. 길만 터주고 협조하면 굳이 산속까지 들어가서 괴롭히진 않겠다는 거죠. 덕분에 바스크어는 라틴어의 거대한 홍수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고립된 섬처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언어는 주변 유럽어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문법 구조부터 단어 뒤에 조사를 붙이는 교차어라는 점에서 유럽 언어들보다는 오히려 한국어와 더 비슷할 정도이죠. 더욱 놀라운 건 단어 속에 숨겨진 석기시대의 기억. 바스크어로 돌은 아이츠라고 하는데 재미있게도 바스크어로 칼과 곡괭이라는 단어 속에 이 아이츠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바스크어가 돌칼과 돌곡괭이를 쓰던 신석기 시대부터 끊기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증거이죠. 그에 비해 동쪽의 카탈루냐와 중앙의 카스티아는 모두 라틴어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은 서로 달랐는데요. 먼저 동쪽 카탈루냐 지역은 로마의 행정력이 가장 강력했던 곳이었죠.
때문에 토착어는 빠르게 사라졌고 아주 표준에 가까운 라틴어가 깊숙이 뿌리 내렸습니다. 게다가 로마가 망한 뒤에는 프랑크 왕국의 영향을 받으며 프랑스 남부와 긴밀하게 교류했습니다. 그래서 카탈루냐어는 프랑스어, 이탈리아어와 닮은 고전적인 라틴어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지금도 프랑스인이 카탈루냐어 신문을 보면 대충 무슨 뜻인지 80% 이상 때려 맞힐 수 있다고 하죠. 반면 중앙 산악지대에서 태어난 카스티아어, 지금의 표준 스페인어는 거친 반항아적 성격이 남았습니다. 지역이 워낙 험준해 로마의 세련된 행정력이 깊숙이 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바스크 지역과 매우 가까워 혈연과 언어적 교류가 활발했습니다. 카스티아 왕국의 본거지가 바스크 세력인 나바라 왕국의 바로 옆집이었으니까요. 이 끈끈한 관계를 증명하듯 최초의 스페인어 기록인 에밀리아노 주석에는 스페인어와 바스크어가 나란히 병기되어 있기도 합니다. 결국 카스티아는 라틴어를 받아들이되 바스크어의 습관을 그대로 섞어버립니다. 복잡했던 라틴어 모음을 다 버리고 바스크어처럼 딱 5개의 모음 아에이오우만 남겨버린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스페인어라 불리는 카스테야노의 시작입니다. 이런 스페인어와 카탈루냐어의 차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철입니다. 라틴어로 철은 페룸, 이를 카탈루냐어에서는 유사하게 페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바스크의 영향을 받은 스페인어는 달랐습니다. 바스크어에 F 발음이 아예 없었기에 소리가 나지 않은 H로 바꿔버렸고 페룸은 뜬금없이 스페인어에서 이에로가 되어버린 거죠. 로마가 떠난 뒤엔 게르만족의 일파인 서고트족이 스페인을 지배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지배층이었던 그들은 도리어 거대한 로마 문화에 동화되어 빠르게 라틴어화 되었고 언어의 큰 물줄기 자체를 바꾸진 못했죠. 711년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슬람 세력이 불과 7년 만에 이베리아 반도의 4분의 3을 점령합니다. 이후 800년간 이어진 이슬람, 즉 알안달루스의 지배는 특히 중앙부의 언어인 스페인어, 카스티아어를 또 한 번 크게 변화시키죠. 이 때문에 스페인어 단어 중 4,000개가 아랍어 유래입니다. 특히 알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대표적인데요. 당시 이슬람은 천문학, 수학, 의학 등 분야에 있어 유럽 대비 훨씬 발전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들어온 선진 문물은 스페인을 거쳐 유럽 전체로 퍼져나갔는데 그래서 영어에도 대수학, 연금술, 알코올 같은 아랍어 유래 단어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스페인이 유럽으로 가는 문명의 통로였던 셈이죠. 다만 스페인에는 생활 언어 그 자체에 아랍어가 자리 잡게 됩니다. 매일 배고자는 베개, 요리에 쓰는 기름, 심지어 스페인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쓰는 감탄사 오할라조차도 알라의 뜻대로를 뜻하는 인샬라에서 온 말입니다. 결국 이 시기 스페인어는 라틴어의 뼈대 위에 아랍어가 살로 붙으며 유럽의 다른 언어들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풍성함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한편 북쪽으로 밀려났던 기독교 왕국들은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 남쪽으로 진격하는 재정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현대의 언어 지도가 완성됩니다. 북쪽의 언어들이 남쪽으로 영토를 넓혀가며 마치 지도 위에 세로줄을 긋듯이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서쪽 끝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이별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포르투갈어와 갈리시아어입니다. 원래 이 둘은 하나의 언어였고 중세시대에는 시인들이 사랑 노래를 지을 때 반드시 이 언어를 쓸 정도로 아름다운 언어로 대접받았죠. 하지만 1143년 남쪽으로 내려가던 포르투갈 백장령이 독립왕국을 선포하면서 두 언어의 운명은 갈라집니다. 독립한 포르투갈은 계속 남쪽으로 영토를 넓히며 리스본을 점령했고 훗날 대항해 시대를 열며 자신의 언어를 세계적인 언어로 키워냈습니다. 반면 북쪽 고향에 남은 갈리시아는 스페인의 전신인 레온과 카스티아 왕국의 영토로 편입됩니다. 그래서 갈리시아어는 거대한 지붕 아래에서 켈트의 감성을 간직한 채 독자적으로 살아남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갈리시아 사람과 포르투갈 사람은 통역 없이 대화가 가능합니다. 포르투갈어가 집을 나가 자수성가한 동생이라면 갈리시아어는 고향집을 지킨 형인 셈입니다. 한편 이베리아 반도 중앙의 카스티아 왕국은 가장 거대하고 공격적으로 확장했습니다. 톨레도와 세비야 같은 거대 이슬람 도시들을 함락시키면서 카스티아어는 수많은 방언을 흡수하고 통일시키는 표준어의 지위를 획득하죠. 이 과정에서 아랍어의 영향을 가장 많이 흡수하기도 합니다. 이 치열한 영토 경쟁 속에 독특하게 고립을 택해 살아남은 곳도 있습니다. 바로 피레네 산맥에 위치한 나바라 왕국. 나바라 왕국은 서쪽의 카스티아와 동쪽의 아라곤이라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남쪽으로 내려갈 길목이 막혀버렸습니다. 영토 확장의 꿈은 좌절됐지만 역설적으로 험준한 산악지형에 고립된 덕분에 유럽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언어인 바스크어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동쪽의 아라곤과 카탈루냐 연합은 내륙보다는 일찌감치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들은 카스티아와 합쳐지기 훨씬 전인
13세기 무렵부터 이미 지중해를 무대로 확장했죠. 발렌시아와 마요르카 섬을 정복하며 카탈루냐어를 퍼뜨렸고 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와의 무역에 집중했습니다. 덕분에 카탈루냐어는 상업과 해상법의 언어로 발전하며 독자적인 입지를 다졌습니다. 한편 1469년에는 카스티아 여왕과 아라곤 왕이 결혼하며 역사적인 스페인 통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왜 표준 스페인어인 카스티아어와 아라곤의 카탈루냐어는 아직도 하나로 합쳐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결혼은 물리적 합병이 아니라 철저한 동거였기 때문입니다. 결혼 후에도 두 나라는 국경과 화폐 그리고 법을 완전히 따로 운영했죠. 카스티아 사람이 아라곤으로 가려면 여권이 필요할 정도였고 심지어 신대륙 아메리카조차 카스티아의 것이라며 카탈루냐 상인들은 끼워주지도 않았습니다. 덕분에 카탈루냐는 왕실이 합쳐진 뒤에도 200년 넘게 자신들의 의회와 법 그리고 언어를 독자적으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1492년 그라나다 함락으로 재정복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1512년 나바라 왕국까지 병합되며 지금의 스페인 영토 윤곽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오랫동안 각 왕국은 여권이 필요할 만큼 따로 운영되었습니다. 진정한 통합은 18세기 초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이 끝난 뒤에야 찾아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펠리페 5세는 칙령을 내려 내부의 국경과 법을 하나로 만들었고 강력한 스페인어 사용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세기 프랑코 독재 정권 때는 스페인 사람이면 스페인어로 말하라, 공공장소에서 지역 언어를 쓰는 것조차 법으로 금지하기도 했죠. 하지만 억누를수록 반발심은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몰래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며 언어를 지켜냈죠. 정치적인 국경은 지워졌지만 사람들의 입속에 있는 언어의 국경은 오히려 단단해진 것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 카탈루냐 독립투표 당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수백만 명의 시민들은 스페인어가 아닌 자신들의 모국어 카탈루냐어로 자유를 외쳤습니다. 그들에게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닌 정체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북쪽의 바스크는 조금 다른 길을 걷습니다. 과거 ETA를 앞세워 유혈 사태도 불사했지만 이제 문화적 독립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들이 가장 집중한 것은 바로 학교. 한때 소멸 위기였던 바스크어는 이제 지역 학교의 표준 교육 언어가 되며 완전히 부활했죠. 심지어 60대보다 10대, 20대가 바스크어를 더 완벽하게 구사하는 역피라미드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미드필더이자 빅클럽 감독으로 성장한 사비 알론소와 미켈 아르테타 또한 바스크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결국 이들에게 독립이란 땅을 나누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켜내는 처절한 몸부림인 셈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의 언어를 존중할 때는 지역 갈등을 녹이는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반왕실 시위가 들끓던 2019년 연단에선 14살 레오노르 공주, 놀랍게도 그녀는 유창한 카탈루냐어로 4분간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그 노력에 카탈루냐 사람들도 결국 마음을 열었죠. 왕실은 싫지만 노력은 인정한다며 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이 극명하게 엇갈린 두 장면은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스페인 내부의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반목했지만 동시에 이베리아 반도라는 좁은 땅에서 서로를 가장 필요로 했던 존재들이기도 하죠. 어쩌면 스페인의 진짜 매력은 매끈하게 하나로 섞인 통일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가 부딪히고 깨지면서도 끝내 지역마다 독자적인 색깔을 지키면서 공존하는 이 거칠고 투박한 모자이크 그 자체가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